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30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사줘야 하는 꼭 알아야 할 이유. 가능하다면 20대, 30대인 자녀분들에게 미리 부동산을 사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5가지와 꼭 알아야 할 거 1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애들 집까지 사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 저 또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아이들까지 이처럼 먹고 살기 어렵게 해서야 뭐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 이유, 그러한 이유 뭐 단 1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라는 의미에서, 잘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앞으로는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부동산이냐, 무슨 재테크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1가지라도 더 배우고 1가지라도 더 익혀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돈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는 반드시 여러분이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무척이나 좀 가난하게 자란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학교 갈 때 우산 살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고 학교를 다녔죠. 또한 저는 가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누나가 사직 여자중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면 여자중학교에서 만든 이 실렸던 보조 가방이 있어요. 당연히 뚜껑이 없죠. 뚜껑이 없는 그냥 천으로 만든 보조 가방. 거기에다가 책을 넣고 학교에 다녔는데요. 이 비가 한번 오면 특히 부산 쪽에 비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름철에는 장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맞고 학교에 가면요. 책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저희 책은요. 다른 친구들의 국어책은 1cm라면 저의 국어책은 비가 오면 비를 맞아서 또 날이 좋으면 또 날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비 맞고 또 마르고 또 비에 젖고 또 마르고 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니까 저는 국어책이 다른 사람들의 책보다 한 두께가 2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어렵고 힘들게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 집은요, 저 어릴 때부터 뭐 재테크니, 뭐 부동산이니, 돈 관리니, 요런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부모님들에게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는요, 돈이 원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 다음으로는요, 너도 돈 많이 벌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이후 악착같이 돈 벌었어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용병이 되자라는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하면 돈이 벌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 들어온 돈을 어떻게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중에 있는 돈들을 그냥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외제차를 타야 되고 이왕이면 양주를 마셔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 나갔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주식 투자에 또 몰입을 했고, 그러면 결과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뭐합니까? 한 달에 950만 원 돈이 나가는데.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돈 쓰기는 쉬워도요, 돈 벌기는 어렵다는 사실, 뒤에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돈 벌 때 돈 벌기는 쉬워도 돈 벌기 어려울 때 돈 벌기는 정말 어렵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흔히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이 막 벌릴 때는 더 열심히 모으고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차적인 돈이 막 들어올 때는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마는 거죠. 이왕이면 좋은 집에, 이왕이면 좋은 차에, 이왕이면 좋은 양주에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현상, 이러한 돈의 법칙을 알고 이겨내는 방법, 그런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하니까 재테크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가정교육은요,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영어, 수학, 학교 수업에 대한 가해를 가르치죠.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자들의 가정교육은요, 밥상머리 교육 당연한 거죠. 거기에다가 학교 수업 가해 당연한 거죠. 여기에다가 돈교육까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물론 돈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들께서 검소하시게 살아간다면 아들, 딸 또한 똑같이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첨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돈은 이렇게 모으는 거야.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돈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이러한 돈에 대한 교육이 들어간다면 결국 그 아이는 돈에 대해서 일찍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아이들의 아이들을 또 위해서라도 돈교육, 재테크 교육, 부동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의 나이가 20대, 30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열심히 돈 모아라, 청약통장 가입해라, 아껴 쓰라, 돈 헤프게 쓰지 마라, 술 조금만 먹어라, 이런 말들은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벌써 20대, 30대가 되고 직장생활하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2천만 원, 3천만 원 모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 곤란하시잖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모았다고? 수고했네. 고생 많이 했네.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가족들끼리 외국 여행부터 가자. 내 차 바꾸는데 좀 보태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나요? 따라서 일단은 20대, 30대 우리 아이들이 돈을 모았다면 여러분들 가진 돈하고 보태가지고 아이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대형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굳이 큰 아파트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작은 아파트부터 사두라는 말입니다. 아니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시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아이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모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 돈을 좀 보태시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 5천만 원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분들이 모은 돈하고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는 돈, 그 몇천만 원을 좀 보탠다면 뭐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7천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도권에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 아파트, 이런 아파트, 이런 부동산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이왕 사시는 거, 저의 방송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왕 사신다면 반드시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소형 아파트를 사줘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본다면 뭐니 해도 시세 차익이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헌 집이라도 비록 좀 좋지 않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뭐 조금이라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본다면 자녀분들이 결혼할 때 들어갈 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즉 결혼을 했는데 어차피 뭐 집을 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첫 스타트가 전세로 시작하냐, 아니면 첫 스타트가 월세를 지급하면서 시작하냐, 아니면 첫 스타트가 내 집에서 시작하냐.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애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리 20대, 30대에 집 한 채라도 장만을 해둔다면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행사를 앞두고도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불의의 사고식 대비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집 한 채 있는 것과 집 한 채 없는 것은 시간이 지난 후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특히 위험에 닥쳤을 때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가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본다면요, 근금 절약하는 생활 습관이 배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를 끼고 소형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 설령 혹시라도 전세 금액이 떨어진다면 세입자에게 내린 전세금만큼은 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돈을 모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지금은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가 전세금을 조금씩 돌려주고 월세를 받는다면, 즉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는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자녀분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주실 때 이러한 목적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목적의식은 자연스럽게 돈을 아껴 쓰게 되고요. 근금 절약하게 되고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월세를 받다 보면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야,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에서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 그러면 내가 또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작은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을까? 라는 목적의식이 또 새로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집이 한 채, 두 채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 보면 나도 집주인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부심이 본인을 더 트레이닝하고 본인의 삶을 더 열심히 살게끔 만드는 이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5가지 원인으로 하여 20대, 30대 자녀분들에게 꼭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돈이 부족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게끔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재테크 필요성 인식이 증가되고요. 근면성실 저축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죠. 따라서 나중에는 재테크를 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할 때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나중에 가서는 재테크에 한 발 빠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세, 월세, 매매 계약서도 한 번이라도 쓸 줄 알고 부동산을 바라다보는 눈이 생겨서 부동산 사기도 안 당하고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안 하는 것만 하여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뭐 똑같은 직장인이신데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분들, 그런 직장인들이 주변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빨리 재테크에 대한 인식을 깨닫고 바로 실천을 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또한
재테크에 대한 첫 시작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끊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또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첫 발자국이 나중에는 큰 발자국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